안녕하세요, 까추형입니다. 또 오늘 제가 찾아온 주제는 남자들한테는 엄청 이게 궁금해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크게 세 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알아보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하나하나씩 또 이렇게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은 간단하게 우리 남자가 방광이 있고 요도가 길잖아요, 보면. 그 중간에 방광하고 요도를 싸고 있는 그게 전립샘이라고 전립선이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남자를 정액 만드는 역할. 20-30% 여기서 만들고 전립선이 뒤에 보면 정낭이라고도 붙어요, 정낭이라고. 영어로는 이게 세미날 베지클이라는데 거기에서 한 7-80% 만들어내서 우리 고안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합쳐져가지고 그 남자가 마지막에 사정할 때 그 액이 나가는 거죠. 그럼 정액이 왜 필요하느냐? 쉽게 말하면 정자만 나가면 얘들이 힘들잖아. 살아남기 힘들고. 그래서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보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의 정액을 만드는 기관이 전립선인데 정상 크기는 한 20g 정도에서 우리 밤톨만 해, 밤톨. 정상 전립선을 이렇게 떼서 보면 이 정도 되나? 되게 작아 보면. 그게 정상 크기의 전립선이에요. 자, 우리 전립선염부터 먼저 따져볼 텐데 전립선염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균이 있는 놈, 급성, 만성. 급성 전립선염은 젊은 친구들이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방법으로 자위하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오는 경우 말고는 보기가 엄청나게 흔하진 않아요, 보면. 은근히 막 아랫도리가 아프고 회음부가 불편하고 소변 보는데 불편하고 이런 등등의 증상으로 오면 우리 만성 전립선염으로 진단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만성 전립선염 중에서도 세균이 없는 비세균성,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라뽀라고 하죠. 의사와 환자가 이렇게 관계가 가장 쉽게 흐트러지는 게 만성 전립선염이에요, 전립선염. 급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 가고 보통 대부분 항생제로 치료가 되는데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특히 치료 진짜 잘 안 돼요.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여러 가지 막 시도를 많이 해보는데 환자분은 환자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의료진은 또 의료진대로 환자분들이 안 나으니까 약도 좀 장기적으로 오래 먹어야 돼요. 항생제 먹을 때는 거의 한 4주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지치고 힘든 병인데 이거는 너무나 이렇게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니까 뭐 음주, 흡연, 회음부가 이렇게 압박되는 그런 자세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소변도 막 억지로 참고 그런 등등의 상황이 되면 전립선염이 잘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을 잘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으면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증상이 어떤 게 있냐면 빈뇨도 생기고 밤에 자다가도 깨고 잔뇨감도 있고 소변에서 피도도 나오고 관계라고 난 다음에 혈정액증도 약간 볼 수도 있고 전립선염이 심해지면 그 주변에 싸고 있는 우리 발기신경에도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루가 생길 수도 있고 발기부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성감도 떨어지고 성적인 기능에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그 전립선염인데 이런 증상이 있고 나이가 좀 젊다 그리고 좀 성적으로 좀 액티브한 나이다 그러면 전립선염을 좀 의심해 볼 수는 있어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항생제라든가 뭐 근이완제, 알파 차단제, 진통제, 소염제 이런 걸 쓰면서 보는데 그런 건 약을 쓰는 치료고 본인들이 평소에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게 술, 담배 줄이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 충분한 수면 취하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좌요,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랫도를 담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립선 쪽으로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전립선이라는 놈은 우리 몸속에 제일 끝에 이게 박혀 있어가지고 혈액순환이 되게 원활하지 않는 장기 중에 하나거든요. 식사를 한 상태에서 앉아있으면 위에서도 눌려주고 밑에서도 눌리고 방광에서 눌려져가지고 얘는 완전 짜부가 돼가지고 기능을 잘 못해. 그래서 약을 먹어도 약 기운이 충분히 안 가는 데가 전립선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운동도 많이 해주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예방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면 남자 요도를 싸고 있잖아요, 이게. 싸고 있으니까 전립선이 계속 커지면 밖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고 안으로도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길을 막아버려요, 이렇게. 연세가 있는 분들이 좀 흔하게 되고 한 50대는 50%, 60대는 60%, 한 70대는 70% 정도는 비대증은 다 있어. 근데 그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 안 심하냐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거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소변이 잘 안 나고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나이 때 사이즈가 뭐 제가 아까 20g 정도가 정상이랬잖아. 근데 뭐 25g, 30g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걱정해서 이렇게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소변 보는데 문제가 없으면 30g이라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전립선 비대증을 계속 방치를 하면 전립선 암이 되느냐 그거랑 별개예요. 그냥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인은 뭐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가족력이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가 또 서구화된 식생활, 식습관이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또 많이 증가되고 있다 하고 요즘은 건강검진이든 조기에 검진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한 감만 돼도 되게 축복받을 일이었잖아. 근데 요즘은 오래 살다 보니까 노령화,
증상이 많이 생기는 거죠. 증상은 소변 자주 보고 밤에 보고 급하게 나온다. 이런 세 가지 증상은 우리 이제 자극적인 증상. 소변을 봤는데 시원하지도 않고 힘을 줘야 되고 소변 중간에 끊기고 주저하게 되고 그런 등등은 막힘 증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메인 증상이 어떤 거에 따라서 약간은 치료, 약을 쓰는 건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의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전립선염 같은 경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별을 또 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기름진 음식을 드신다든가 약간 좀 서구화된 식습관 이런 게 있으면 좀 줄여주시고 술, 담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토마토 워낙 좋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무조건 전립선에 너무 좋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 콧물 나지 말라고 먹는 약이 있거든요. 그 약 잘못 먹으면 전립선 딱 다쳐가지고 오줌 안 나와서 응급실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감기약 그리고 술은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치료는 크게 뭐 대기요법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경감 보는 거잖아요. 몸에 좋은 음식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 많이 하고 그렇게 지켜보는 거고 좀 증상이 있어 삶의 질이 깨지고 있어 뭐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알파 차단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립선에 있는 근육의 긴장도를 낮춰가지고 소변을 좀 시원하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남성 호르몬이 DHT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전립선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 호르몬을 막아주는 게 남성 탈모약이에요. 그 약을 먹으면 이렇게 전립선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그래 그런 거는 이제 절대적인 이제 전립선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자극 증상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약을 쓰면서 지켜볼 수가 있고요. 약물로 치료가 안 된다. 아니면 약을 먹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수술 치료를 하면 치료 방법이 워낙 많아요. 이렇게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해가지고 전기 칼을 써가지고 전립선 잘라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홀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 레이저로 이렇게 전립선에 있는 양성 조직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다 잘라내고 방광으로 밀어넣고 그 조직을 갈아가지고 쪽 빨아내는 시술이 있고 또 최근에 나오는 게 유로리프트를 해가지고 양쪽에 특수 결찰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탁 집어주면 이렇게 전립선이 벌어져요. 이렇게 2개에서 4개 정도 이게 딱 넣어가지고 벌리면 전립선이 딱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전에 수술받고 오후에 집에 갈 때는 소변 시원하게 잘 보는 약간 이렇게 획기적인 수술도 있는데 대신 사이즈가 너무 크다던가 여러 가지 막 자극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도움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긴 있죠. 너무 큰 사이즈에는 무리하게 막 6개, 8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비용만 너무 늘어나고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7, 80g 넘어가면 잘 하진 않아요. 그거는 근데 의료진에 따라서 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제 의견인 거고 그런 치료까지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네. 마지막 전립선암. 전립선 특이 항원이 있어요. 전립선 특이 항원. 프로스테이틱 스페시픽 안티젠이 돼가지고 전립선 특이 항원인데 얘 수치를 보고 암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 판단하거든요. 보통 이게 4가 넘어가면 조직 검사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자식분들이 저한테 DM으로 많이 물어봐요. 아버지가 뭐 1100 얼마 나왔어요. 이렇게 PSA가. 이번에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진행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지금 전립선암 증가율이 다른 암에 비해서 압도적 1등이에요. 거의 갑상선암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발병률 1위에 1위. 2위가 폐암이고 그 정도로 흔한 암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남성한테는 지금 탑5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미.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단 말이에요.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한 40세부터는 피검사라도 매년 한 번씩 받아보는 걸 추천드리고 50세 넘어가면 이제 전립선 초음파도 하면서 이제 빡시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증상은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엄청 진행이 돼가지고 다른데 뼈 전이가 돼가지고 뼈마디가 숱이 아프다 이런 경우는 말기가 된 거고 초기에는 진단 못해요.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자각을 했다 그러면 상당히 진행된 거죠. 전립선염인지 비대증인지 암인지 알 수 없죠 당연히. 근데 나이랑 여러 가지 PSA 검사, 초음파 검사 등등 검사를 바탕으로 이게 암일 가능성이 많고 비대증이다, 염이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 전립선암의 예방이라고 하면 다른 게 없는 거죠. 뭐 조기 검사를 철저히 하고 가족력이 있으면 그리고 고지방 식이 많이 좀 줄이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정기검사죠. 그럼 정기검사 한다면 항문에다 초음파 넣는 박싱 검사를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러진 않고 우리가 이제 피검사로 간단히 할 수 있으니까 가족력이 있으면 40대부터 피검사 좀 챙기자. 치료 방법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6개월마다 계속 조직 검사하면서 정말 지켜보는 액티브 서베일런스라는 개념도 있고 약물 치료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기대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85세다 근데 다른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전립선암이 발견됐을 때 빡시게 치료하느냐 초기인데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기다려볼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조직 검사하면서 악성화가 진행되는지 보는 경우도 있고 약물 쓰는 경우도 있고 진행이 돼가지고 수술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항암 치료 같은 거 해볼 수도 있고 근치적인 치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수술이죠. 수술. 이전에는 이 개복에서 하는 수술이 많았는데 요즘은 로봇으로 해가지고
하는 수술을 아주 흔하게 하고 있고요. 난 그런 몸에 칼을 대는 게 싫어. 그러면 방사선을 이용한 브라키 세라피를 해가지고 전립선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 치료도 있고, 본인 병기라든가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결정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혹시 암이 나왔다 그러면 의료진하고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이렇게 의료 기술이 좋기 때문에 조기 발견만 하면 다 완치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몸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아무튼 오늘은 이 세 가지 전립선에 대해서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좀 더 심화된 내용이 필요하다 그런 요청이 많으면 또 그런 부분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